일본에서 산에 간다고 하면 살아서 돌아와라 소리를 듣는 거 아시나요? 오늘은 왜 일본 산이 이렇게 위험한지 일본 현지에서만 알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충격적인 통계부터 보여드릴게요. 2024년 일본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1년에 산악조난 사고가 무려 2,946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조난자는 3,357명이고요. 그 중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300명입니다. 더 무서운 건 2025년 여름 2달 동안만 808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어요. 한국이랑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일본 니폰닷컴이라는 매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2025년 7월부터 8월까지 조난자가 917명이었는데 전년보다 181명이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조난 원인 1위는 전도, 그러니까 미끄러져서 넘어진 거예요. 23.6%를 차지합니다. 2위가 길을 잃는 거고요. 3위가 병으로 쓰러지는 겁니다. 그럼 왜 일본 산이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제가 일본 현지 리뷰와 댓글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등산로 정비가 거의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등산로에 계단도 있고 난간도 있고 표지판도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자연 방목 상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길잡이라는 일본 등산 정보 사이트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한국의 등산로는 일본보다 손이 많이 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슬이나 사다리가 걸려있는 험한 바위지대에는 한국에서는 손잡이나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서 초보자도 통과할 수 있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 등산객이 일본 산에 가서 가장 놀라는 게 이거래요. 비만 오면 거의 미끄럼틀 타러 가는 급이라는 거죠. 야마케이 온라인이라는 일본 등산 전문 매체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등산로가 정기적으로 손질되지 않고 표지판, 사슬, 사다리 등이 점검되지 않은 등산로가 많다. 방치된 시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그럼 왜 정비를 안 하냐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은 등산로 관리 시스템이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국립공원은 환경성이, 국정공원은 도도부연이 관리하는데 실제로 정비되고 관리되는 등산로는 일부에 불과하대요. 나머지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길이거나 산장 주인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산장들이 문을 닫았을 때 등산로 관리 문제가 완전히 드러났어요. 민간 산장에 의존해 온 시스템이 무너진 거죠. 두 번째 위험 요소는 야생동물입니다. 여러분, 한국 산에서 곰 만나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그런데 일본은 전국에 곰이 출몰합니다. 2024년 도야마현 지사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곰 포획수가 1000마리를 넘었대요. 2023년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도요 케이자이 온라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어요. 우연이 아니라 사람을 노려서 습격하고 있는가. 사망자 12명 곰 피해. 2025년에만 곰으로 인한 사망자가 12명이라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2016년 아키타현에서 발생한 토아리산 곰 습격 사건이에요. 다이아몬드 온라인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산나무를 캐러 입산한 사람들이 차례로 곰에게 습격당해서 4명이 사망했습니다. 곰이 사람을 먹이로 인식한 거죠. 일본 니폰닷컴에는 이런 통계도 나와요. 일본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사망 사고 1위가 벌이래요. 곰도 아니고요. 벌에 쓰여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하는 경우가 가장 많대요. 그래서 일본 등산객들의 필수 장비 체크리스트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라이터, 호루라기, 곰 퇴치 스프레이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몽벨이라는 일본 아웃도어 브랜드 사이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난 대비 체크리스트에 베어 스프레이가 필수입니다. 환경성도 효과적인 장비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등산할 때 곰 스프레이 챙기는 사람 봤어요? 없죠. 근데 일본은 이게 필수템입니다. 세 번째 위험 요소는 지형 자체가 험하다는 겁니다. 일본 산은 낮아도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한국인 등산객이 일본 커뮤니티에 이런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대한민국 관찰기라는 블로그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한국의 산은 총칭으로 표고가 낮지만 경사가 급준하고 뾰족한 암봉이 많습니다. 일본의 산과 비교하면 총칭으로 전망이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위험한 건 일본 산이라는 거예요. 표고가 낮아도 정비가 안 되어 있고 자연 그대로여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많대요. 야마레코라는 일본 등산 앱에서 2023년 길을 잃기 쉬운 등산로 순위를 발표했는데 1위가 후쿠오카현의 스시마미산입니다. 표고가 243m밖에 안 되는 야트막한 산인데 길을 잃는 사람이 가장 많았어요. 일본 5채널이라는 대형 커뮤니티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확보가 보증되지 않는 요소가 정말 싫다. 순간 균형을 잃거나 발을 헛디디거나 부석을 잡거나 밟는 게 목숨을 좌우한다. 좋아요 4200개 받은 댓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본 산은 한국 산보다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정말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힐링하러 가는 게 아니라 각오를 하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위험 요소는 바로 날씨입니다.
일본 알프스 같은 고산지대는 여름에도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요. 2009년 7월에 홋카이도 토무라우시산에서 엄청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름 등산 시즌인데 등산객 8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어요. 여름철 산악조난 사고로는 최악의 참사였습니다. 야마케이 온라인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2024년 골든위크의 미끄러짐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다발했다. 중부 산악지대 등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일본산은 날씨가 급변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침에 맑았다가 오후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거나 안개가 끼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길을 잃는 거죠. 5번째는 외국인 조난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4년 경찰청 발표를 보면 외국인 산악조난이 99건, 조난자가 135명이었어요. 2018년 통계 집계 시작 이후 2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그 중에서 한국인 조난자가 특히 많다고 해요. 2013년 7월에 나가노현 중앙 알프스에서 한국인 단체 등산객 20명 중 5명이 조난해서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KBS 뉴스에도 크게 보도됐죠. 뉴스포스트 7이라는 일본 매체에서 이 사고를 분석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종주 루트의 난이도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가 물터가 적다는 것입니다. 소라키다케에서 히가시가와다케, 쿠마자와다케, 히노키오다케, 호켄다케 구간에서 물터가 있는 곳은 소라키다케뿐입니다. 한국산은 곳곳에 약수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 알프스는 물 구하기가 정말 힘들대요. 그래서 탈수로 쓰러지는 경우도 많고요. 야후 지에백이라는 일본 커뮤니티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높은 산이 없는 한국, 높은 산이 있는 일본. 한국에 산이 없으니까 일본 산에 등산하러 온다. 그런데 무모한 계획으로 조난당한다. 이 댓글의 좋아요가 8,900개나 달렸어요. 실제로 길잡이라는 사이트에 외국인 등산자에 관한 연구 논문이 올라와 있는데 한국인 등산객은 데키레토 같은 고난이도 구간에 집중하는 경향이 보인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베테랑이었지만 일본산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럼 가장 위험한 일본산은 어디일까요? 소프트뱅크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도야마현의 히타산맥 북부에 있는 츠루기다케. 빙하에 의해 깎인 날카롭고 험한 암봉이 이어져 있어서 등산 난이도가 높고 일본 최고의 위험한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츠루기다케는 표고 2,999m로 3,000m가 채 안 되는데 일본 100명산 중 난이도 1위입니다. 기술도가 4단계로 최고 수준이에요. 2위가 홋카이도의 포로시리다케, 3위가 야리가타케, 4위가 오쿠오타카다케입니다. 모두 알프스 산맥에 있는 산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조난 사고가 많은 산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도쿄에 있는 타카오산이에요. 다이아몬드 온라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조난이 일본 1위로 많은 산은 후지산이 아니라 타카오산. 표고 599m. 타카오산은 케이블카도 있고 초보자도 쉽게 오를 수 있는 산인데 2024년에 조난 사고가 100건이 넘었대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만만하게 봐서 준비를 안 하고 오르다가 사고가 나는 거래요. 아사히신문에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2024년 산악조난, 과거 3번째로 많은 수준. 후지산도 타카오산도 증가 추세. 후지산에서는 83명이 조난했는데 과거 5년 평균보다 62% 증가했대요. 타카오산은 131명으로 52% 증가했고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조난자의 절반이 60세 이상이라는 겁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24년 조난자 3,357명 중 60세 이상이 1,677명이에요. 50%를 차지합니다. 사망자나 행방불명자 중에서는 60세 이상이 64%를 차지하고요. 일본산 조난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길을 잃는 겁니다. 30.4%가 도미, 그러니까 길을 잃어서 조난당한 거예요. 2위가 전도로 20%, 3위가 추락으로 17.2%입니다. 야마프라는 일본 등산 앱에서 이런 분석을 내놓았어요. 2024년 여름산 시즌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산악조난 발생 건수는 660건, 736명이나 되는 사람이 조난당했습니다. 과거 최다를 기록한 2023년보다는 약간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산 조난 사고의 특징이 뭐냐면 단독 등산자가 많다는 거예요. 한국은 보통 단체로 가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혼자 산에 가는 사람이 많아서 사고가 나면 발견이 늦어진대요. 그래서 일본 등산객들은 조난 대비 시스템을 철저히 준비합니다. 야마프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산에서 목숨을 구하는 응급 물품 체크리스트. 곰 퇴치 스프레이, 만약 곰에게 습격당할 경우를 대비해서 필수입니다. 포로노 캠프라는 사이트에는 더 자세한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당일치기 등산, 산나물 채취 필수 세트. 곰 퇴치 스프레이를 홀스터에 장착, 곰방울 또는 라디오와 호루라기.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장비들이죠. 자, 그럼 일본 네티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5채널이라는 일본 최대 익명 게시판의 반응을 볼게요. 등산 위험도를 논하는 스레드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폭탄 저기압이 오는 날에 일본 산도 위험하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 건 그냥 궤변일 뿐이다. 좋아요 890개 받은 댓글입니다. 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등산은 위험하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특히 외국인 등산객들은 일본 산을 너무 얕잡아 본다. 좋아요 1200개를 받았습니다. 등산 유튜버를 논하는 스레드에는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일본 일반 등산로 최강 베스트 3 발표. 추락의 공포와 절경의 암석 3개. 조회수 44만 8160회를 기록한 영상이래요. 야마레코라는 등산 커뮤니티에는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조난당한 한국인들, 한국의 등산 인구는 일본의 몇 배나 된다고 합니다. 일본의 고산은 손쉽게 오를 수 있는 해외의 산으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글에 일본인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매우 인상에 남은 것은 일본인과의 멘탈리티 차이입니다. 한국 등산객들은 적극적이고 대담하지만 일본 산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라이브도어 블로그에 이런 글도 올라왔어요. 한국인은 일본의 산이 험한지 몰랐다. 외국인 등산자뿐만 아니라 일본 현지 등산자도 조난당하는 일이 많다. 실제로 일본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성과 경찰청이 함께 나서서 등산 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야마케이 온라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과제가 산적한 등산로. 누가 설치하고 누가 관리하는가. 등산로의 관리는 지역이나 산에 따라 다양하다. 자연공원이라면 그 공원 지정에 따라 국가, 지방공공단체가 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정비되어 있는 등산로는 관광협회나 산장이 관리한다. 결국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거죠. 전국 산의 날 협의회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등산로는 누가 정비하고 누가 관리하는가. 이 의문에서 등산로법 구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으로는 국립공원은 환경성이, 국정공원은 도도부연이 정비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정비되고 유지 관리되는 등산로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노트에 올라온 파인트랙이라는 브랜드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전국의 산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등산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주요 원인은 등산객의 보행이나 길 위를 빗물이 흘러서 토양이 깎여 없어지는 것입니다. 홈처럼 된 길은 물길이 되기 쉽고 파임이 더욱 가속됩니다. 등산로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트레일 얼라이언스라는 단체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원인은 이용, 즉 등산자에 의한 데미지가 계기가 되고 있지만 그것을 방치하는 것, 또 생태계에 맞지 않는 시공도 붕괴를 가속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 산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길잡이라는 사이트에 아주 정확한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 등산로 정비 상황. 한국은 손잡이나 계단 등이 설치되어 있어 초보자라도 걸을 수 있도록 정비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길이나 최소한의 정비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인이 일본 산에 가서 가장 놀라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인데도 등산로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계단, 난간, 쉼터, 화장실 표지판이 다 갖춰져 있죠. 그런데 일본은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다는 철학으로 최소한의 정비만 합니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은 정말 장난 아닌데 위험도도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관찰기 블로그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산은 총칭으로 표고가 낮지만 경사가 급준하고 뾰족한 암봉이 많고 무난하게 등산로를 걸어 다니기만 해도 즐거운 산이 많습니다. 일본의 산과 비교하면 등산로에서의 전망은 총칭으로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험한 건 일본 산이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일본 산이 위험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산장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산장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알프스 같은 고산지대에 산장이 많아요. 근데 이 산장들이 등산로 관리를 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산장들이 문을 닫거나 축소 운영하면서 등산로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이 더 커졌대요. 자, 그럼 일본 산을 안전하게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본 전문가들이 제시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일본은 단독 등산 문화가 발달했지만 외국인 등산객은 반드시 그룹으로 가야 합니다. 둘째, 등산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세요. 일본은 등산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는 산들이 많아요. 조난 시 구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셋째, 장비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곰방울, 호루라기, 곰 스프레이, 비상식량, 헤드랜턴은 필수입니다. 넷째, 날씨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본 기상청 사이트에서 산악 날씨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악천후 예보가 있으면 절대 오르지 마세요. 다섯째, 체력을 과신하지 마세요. 한국 산에서는 베테랑이어도 일본 산에서는 초보자입니다. 자신의 수준보다 한 단계 낮은 코스를 선택하세요. 여섯째, 물을 충분히 챙기세요. 일본 알프스는 물터가 적습니다. 최소 2리터 이상 준비하세요. 일곱째, 등산로를 절대 벗어나지 마세요. 일본 산은 길을 잃으면 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표지판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가세요. 8째, 산장이나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세요. 비상시 대피할 곳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어로 기본적인 구조 요청 문구는 외워두세요. 타스케테 쿠다사이는 도와주세요. 마이고 니 나리마시 타는 길을 잃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일본산이 왜 위험한지 정말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산은 등산로 정비가 한국보다 훨씬 덜 되어 있고 야생동물이 많고 날씨 변화가 심하고 관리 시스템이 복잡해서 위험합니다. 거기다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 때문에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고 갔다가 큰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2024년 한 해만 3,357명이 조난당했고 30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숫자거든요. 일본산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대로 알고 준비해서 안전하게 즐기자는 겁니다. 일본산의 자연미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제대로 준비하고 가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일본산 등산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로 어떤 산에 가셨는지, 느낌이 어땠는지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일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